그의 손은 30년 전 세상을 바꿀 코드를 썼습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복잡한 난제를 풀어낸 그 손,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이 경외했던 천재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썩은 채소를 치우고 있습니다. 마트 청소부 이정호 씨, 68세. 그의 숨겨진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 이 낡은 아파트를 나섭니다. 30년 동안 같은 건물, 같은 복도를 걸으며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봅니다. 하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낡은 유니폼을 입은 이름 없는 노인. 그들의 눈에 이정호는 투명인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5시간, 시급 $15. 그는 이 마트에서 바닥을 닦고 카트를 정리하고 재고실에 상자를 옮깁니다. 임금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으니까요. 조용히 살기,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그저 살아내기. 그리고 그날 그의 조용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스톤, 46세, 지능 IT 기업 스톤테크의 CEO.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확신합니다. 그에게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성공한 자신 같은 사람과 실패한 나머지들. 그리고 그는 후자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의 별장에서 열릴 파티를 위해 고급 와인을 사러 왔습니다. 그에게 이 마트는 그저 잠깐 들를 곳에 불과합니다. 이번 양자 컴퓨터 프로젝트, 그거 동양인 연구진들이 또 쓸데없이 복잡하게 굴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간단히 해. 난 효율만 원한다고 했지. 그 사람들 늘 그래. 자기들이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실용성은 제로야. 내가 다 정리해줘야 돼. 하여튼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양자 컴퓨터 기술의 근간이 바로 지금 이 마트 어딘가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노인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정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의 세계는 이 좁은 통로, 이 낡은 걸레, 이 차가운 바닥물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단 한 방울의 물,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Hey, watch out, old man. 이정호는 그 눈빛을 압니다. 경멸, 혐오, 그리고 무시. 30년 동안 수없이 마주쳤던 그 익숙한 시선. 더 조심해야지, 할아버지. 당신 같은 나이에는 눈도 잘 안 보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투명해지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로버트 스톤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 $347 82센트입니다, 손님. 하지만 세상은 항상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다시 해봐요.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승인이 안 되는데요. 말도 안 돼. 이 카드 한도가 얼마인 줄 알아? 당신네 시스템 문제잖아. 로버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봐요, 왜 이래?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 너희 마트 시스템 문제 아니야? 그러게. 아시아계 직원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너희는 늘 일 처리가 엉망이잖아. 그 한마디, 그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었습니다. 이정호는 그 말을 듣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들어왔던 수많은 말들 중 하나.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으면서. 그리고 로버트는 마지막 모욕을 남깁니다. $1. 로버트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에게 그것은 3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집어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스톤은 그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하찮은 노인에게 작은 모욕을 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방금 잠들어 있던 용을 깨웠다는 것을. 그날 밤 이정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았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투명해지면서 내 기술은 세상을 바꾸는 코드였는데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낡은 청소부일 뿐이었군. 모욕은 낡은 유니폼을 입은 그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에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정호는 30년 만에 복수라는 코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이정호의 진짜 세계였습니다. 30년 동안 닫혀 있었던 그의 과거이자 미래. 그의 손가락은 30년의 공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정호는 천재였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1995년 이정호는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를 풀어냈습니다. 양자 얽힘 상태에서의 오류 보정. 그것은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제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양자 상태의 결맞음을 99.7%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그의 논문은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Quantum Error Correction in Entangled States, the Lee Protocol. 그것은 현대 양자 컴퓨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비극, 가족의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작은 도시로. 그리고 지금 30년 후 그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로버트 스톤. 그 남자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근간이 바로 이정호 자신의 연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스톤은 자신의 기술이 완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함이 없다고. 하지만 이정호는 압니다. 그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점은 바로 이정호 자신이 30년 전에 설계한 프로토콜에 의도된 백도어였습니다. 당신은 내 기술을 훔쳤소, 로버트 스톤. 하지만 당신은 몰랐겠지. 그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로버트의 오만을 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정밀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복수는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복수는 조용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호는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기술을 다시 꺼내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트의 작은 휴게실, 낡은 노트북 한 대, 직원들의 점심시간, CCTV의 사각지대. 이정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춥니다. 30년의 공백은 그의 천재성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예리하게, 더 냉정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스톤테크의 시험 서버, 로버트가 자랑스럽게 공개한 그 시스템. 하지만 로버트는 몰랐습니다. 그 시스템의 기초 프로토콜에는 이정호가 30년 전에 남겨둔 작은 문이 있다는 것을. 백도어. 그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악용을 막기 위해, 혹시 모를 재앙을 막기 위해. 이정호는 자신의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갈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002-800-3030. 이정호는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문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요. 그는 자신이 만든 비밀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코드를 삽입합니다. 아주 작은, 아주 미묘한 코드.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도록 설계된 코드입니다. 이것은 폭탄입니다. 시암 폭탄. 로버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가장 교만해지는 순간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디지털 폭탄. 작업은 47분이 걸렸습니다. 이정호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유령처럼 들어왔고 유령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합니다. 이정호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없습니다. 오직 냉철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갑니다. 이정호는 다시 걸레를 들고 마트 바닥을 닦으러 갑니다. 아무도 그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투명한 노인일 뿐입니다. 3일 후 스톤테크의 주가가 갑자기 2.3% 하락합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일시적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술팀은 압니다. 시스템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데이터 전송 속도가 0.03초 지연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오류. 하지만 양자 컴퓨팅에서 0.03초는 영원입니다. 로버트 스톤의 사무실. 최고급 가구로 꾸며진 넓은 공간. 통유리 너머로 도심이 내려다 보입니다. 로버트는 불쾌한 표정으로 기술팀 보고서를 집어던집니다. Are you kidding me? 이게 뭐야? 0.03초 지연 때문에 3% 하락이라고 농담하는 거야? 쓸데없이 버그 잡지 말고 주가 관리나 잘해. 투자자들한테 일시적 문제라고 둘러대. 당장. 기술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듣지 않습니다. 그에게 오류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로버트는 자신의 기술이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압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로버트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익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Ghost Protocol Encrypted Net. 추적 불가능한 주소입니다. 로버트는 처음에 그것을 스팸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제목이 그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Your system has a fatal flaw. 당신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로버트는 메일을 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습니다. 메일에는 단 세 문단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문단은 로버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오류 발생 시간 오전 11시 47분 23초. 오류 발생 위치 양자 얽힘 레이어 3, 노드 847점. 오류 원인, 프로토콜 백도어 활성화. 로버트는 숨이 멎습니다. 이것은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술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일의 마지막 문장. 당신의 시스템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 진정한 오류는 당신의 오만함이다. 로버트의 손이 떨립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즉시 보안팀을 소집합니다. 하지만 보안팀은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발신자의 흔적도 해킹의 증거도 없습니다. 마치 유령이 보낸 메일 같습니다. 로버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메일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오류는 당신의 오만함이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시스템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보다 한 수 위입니다. 로버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노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해킹범을 찾아내. 뭘 하든 상관없어. 당장 찾아내라고. 하지만 이정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 이정호는 다시 마트에서 로버트와 마주칩니다. 로버트는 스트레스로 초췌해진 얼굴로 마트에 들어섭니다. 그는 해킹 사건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호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낡은 유니폼, 구부정한 자세, 두꺼운 안경. 로버트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에 보지 않습니다. 로버트의 눈에 이정호는 여전히 그저 하찮은 노인일 뿐입니다. 배경의 일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로버트는 이정호를 힐끗 보고 지나갑니다. 이정호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습니다. 복수하는 사람의 미소입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모욕을 준 방식대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 그때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이정호는 알고 있습니다. 2주 후 스톤테크의 대규모 공개 시연회가 열린다는 것을. 전 세계 IT 업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로버트는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스톤테크 본사 대강당. 1200명의 관객이 들어찰 수 있는 거대한 공간. 오늘은 로버트 스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과 최첨단 양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화려하게 무대를 비춥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객석에는 실리콘밸리의 건물들, 투자자들, 언론사 기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오늘 이 시연회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로버트 스톤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로버트는 그 박수를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순간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는 순간. 우리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은 결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깨질 수 없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기술을 자랑합니다. 그는 몇 주 전의 작은 오류와 익명의 경고, 메일을 완전히 잊은 듯합니다. 아니, 애초에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질투에 가득 찬 누군가의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트의 작은 휴게실. 이정호는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컵라면 하나와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 그는 로버트의 시연회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정호의 표정은 평온합니다. 분노도 긴장도 없습니다. 오직 기다림뿐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엔터 키 바로 위에. 무대 위에서 로버트가 말합니다. 이제 핵심 알고리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이정호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로버트의 오만함이라는 치명적인 변수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로버트가 버튼을 누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정호가 엔터 키를 누릅니다. 처음 5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버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6초째, 스크린 한쪽 구석에 작은 빨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아주 작아서 관객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술팀은 그것을 봅니다. 10초째, 경고등이 2개가 됩니다. 15초째, 3개, 20초째, 스크린 전체가 빨간 경고등으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로버트의 미소가 굳습니다. 그는 무대 뒤의 기술팀을 바라봅니다. 기술팀은 패닉 상태입니다. 그들은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25초째, 거대한 스크린에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CRITICAL ERROR QUANTUM ENTANGLEMENT COLLAPSE 치명적 오류 양자 얽힘 붕괴. 관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30초째, 양자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계적인 삐 소리, 점점 커집니다. 로버트가 무대 뒤로 달려갑니다. What's happening? Fix it. Fix it now. 무슨 일이야? 고쳐? 당장 고쳐.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안 됩니다. 시스템이 잠겼습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 모든 오류 메시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스크린의 단 한 문장이 천천히 타이핑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치고 있는 것처럼. Pride is the fatal flaw. 오만이 치명적인 결함이다. 1200명의 관객이 그 문장을 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로버트는 그 문장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압니다. 이것이 몇 주 전 받았던 그 경고 메일과 같은 사람의 짓이라는 것을.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무대 중앙에 서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기 시작합니다. 로버트의 인생 최고의 날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참사 이후 72시간. 스톤테크의 주가는 67% 폭락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분노했고 이사회는 로버트를 압박했습니다. 로버트 스톤의 사무실, 한때 승리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패배의 무덤입니다. 책상 위에는 소송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주주들의 배임 소송, 고객들의 손해배상 청구. 로버트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 로버트는 밤낮으로 생각합니다. 그 익명의 해커는 누구일까? 어떻게 자신의 시스템을 그렇게 완벽하게 장악했을까? 그는 최고의 사설 조사팀을 고용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전직 FBI 요원, 해킹 추적 전문가들. 그들은 3주 동안 모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합니다. 조사팀장이 로버트의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와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로버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And did you find them? Who is it? 그래서 찾았어? 누구야? 조사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재의 작품입니다. 양자 컴퓨팅 아키텍처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의 작품입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조사팀장이 계속합니다. 백도어는 수십 년 전 원래 프로토콜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은 당신의 시스템을 해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겁니다. 로버트는 말을 잃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그 기술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응징했다는 사실. 조사팀장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사장님, 이 사람이 누구든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는 술에 취합니다. 그는 위스키 한 병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사람의 눈빛입니다. 새벽 2시, 로버트는 비틀거리며 차를 몰고 수문의 시간마트로 향합니다. 술을 더 사러, 아니면 그저 도망치듯. 마트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취한 눈을 찌릅니다. 그는 계산대로 향하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그는 봅니다. 저 멀리 바닥을 닦고 있는 이정호를. 로버트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칩니다. 여전히 그에게 이정호는 투명인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미스터 스톤. 낮고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30년의 무게, 천재의 무게. 로버트가 멈춥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봅니다. 이정호가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눈이 로버트를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봅니다. 로버트의 취기가 순식간에 깹니다. 그 눈빛 속에 있는 지성, 냉철함, 그리고 심판. Who are you? 누구야?
로버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정호가 천천히 로버트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고 구겨진 1달러 지폐. 몇 주 전 로버트가 그에게 던져준 바로 그 돈. 이정호가 그 돈을 로버트의 손에 쥐어줍니다. 조용히, 존엄하게. 당신의 기술은 효율만 알았지. 존중을 몰랐습니다. 로버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무게는 이해합니다. 이정호가 영어로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의 기술은 효율만 알았지. 존중을 몰랐습니다. 로버트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뒤로 비틀거립니다. 당신이었어? 이정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로버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입니다. 로버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익명의 메일, 완벽한 해킹, 30년 경력의 천재, 그리고 바로 눈앞에 이 노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당신은 그냥 로버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냥 청소부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압니다. 이정호가 로버트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무 조용해서 주변 사람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모든 단어를 듣습니다. 저는 30년 전 당신이 지금 투자하는 그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30년 전 당신이 지금 투자하는 그 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정호가 계속합니다. 양자 얽힘 상태에서의 오류 보정. 1995년 MIT. 기억나십니까? 미스터 스톤. 로버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집니다. 그 이름, 그 논문. 그것은 자신의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투자자들에게 자랑했던 혁신적인 기술의 근간.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논문의 저자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지금 그 과거가 그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백도어, 처음부터 당신 거였어. 로버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입니다. 이정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제 연구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잘못된 손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누군가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당신, 미스터 스톤, 당신이 바로 그 잘못된 손이었습니다. 로버트의 무릎이 꺾입니다. 그는 마트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한때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던 남자가 이제 바닥에 무너져 있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대체 누굽니까? 로버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절망과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정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로버트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서 걸레를 집어듭니다.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로버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취객일 뿐입니다. 로버트 스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돈, 명성.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하찮은 노인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였다는 깨달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패배였습니다. 3개월 후, 스톤테크는 파산했습니다. 회사는 경쟁사의 헐값에 인수되었고, 로버트 스톤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저택을 팔아야 했고, 고급 차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요. 뉴스에서는 한동안 스톤테크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해킹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호는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마트 청소부를 의심하겠습니까?
로버트는 이따금 그 마트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두렵습니다. 이정호를 다시 마주칠까봐. 하지만 진실은 이정호는 로버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로버트는 과거일 뿐입니다. 마트, 여전히 같은 형광등 불빛, 여전히 같은 복도, 여전히 같은 일상.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정호가 바닥을 닦으며 지나갈 때 몇몇 직원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존중의 표시입니다. 젊은 계산원이 이정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이정호 씨, 오늘 휴게실 커피 제가 새로 내렸어요. 한잔 하시겠어요? 이정호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어떤 거대한 기업이 무너졌고 어떤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마트의 조용한 노인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소문.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느낍니다. 이정호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를 봅니다. 정말로 봅니다. 투명 인간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것이 이정호가 원했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지 존중. 근무가 끝난 저녁, 이정호는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방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정호는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양자역학 공식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입니다. 그는 다시 코드를 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 순수한 탐구의 기쁨, 세상의 평가나 명예와는 상관없이 그저 진리를 찾는 기쁨. 이정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진정으로. 그는 칠판에 새로운 공식을 씁니다. 복잡하고 아름다운 수식들. 그리고 그 공식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01280-13,000. 우리는 종종 사람을 지갑과 직책으로 판단합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으로, 은행 계좌의 숫자로, 옷의 브랜드로.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들 속에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낡은 유니폼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 겸손 속에, 세월의 주름 속에. 이정호는 30년 동안 세상에 잊혀진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스톤은 그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겉모습만을 보았으니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오만함, 나이로, 직업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정호는 로버트에게 참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스쳐 지나간 그 노인,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 그들 속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경험이, 지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존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들의 나이와 직업이 무엇이든.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는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이정호가 칠판의 복잡한 공식들을 천천히 지웁니다. 하얀 분필 가루가 공중에 흩날립니다. 그리고 그는 칠판 한쪽 구석에 작은 한글로 한 문장을 적습니다. 나이와 직업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다. 이정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문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합니다. 작은 방, 낡은 컴퓨터,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노인.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천재였고, 전사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칠판에 적힌 그 한 문장.
나이와 직업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